장기적인 암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달의 최고의 보험을 찾아드리는 최혜연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 암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보험 가입을 알아보시는 분들, 암보험 리모델링 알아보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 주요 치료비의 보장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4년도 하반기부터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상품이 판매가 중지되면서 저도 이제는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1년에 최대 2번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시죠? 보험 상품은 매달 변동이 됩니다. 거기에 보험료도 변동이 되고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좋았던 상품인데 현재는 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달 비교를 통해서 최적의 상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암 생존율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암 진단 자체도 걱정을 하시지만 진단 후 치료 과정에 대해 고민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암 생존율이 40.9%였는데요. 22년도에는 70.9%까지 상승했습니다. 29년 동안 무려 30%나 증가한 셈인데요. 정말 많이 올라간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수술만 봐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카테터 수술, 내시경 수술, 감마 나이프, 색전술, 로봇 수술까지 있죠. 그리고 항암 치료도 화학 항암에서부터 표적 항암, 면역 항암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거죠. 방사선 치료 역시 X선 치료에서 양성자 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중입자 치료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치료 방법이 이렇게나 정교해지고 발전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요. 문제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암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수술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다르긴 한데요. 최대 2천만 원까지 병원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까지 추가되면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치료법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암은 끝이 아니라 암은 치료 후에 다시 건강한 삶이라는 인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암 투병일지를 작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의 투병일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예시일 뿐이고 실제 치료 과정이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방암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내용의 주인공은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은 여성인데요. 처음에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암 크기가 줄어들면서 수술을 통해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표적 항암제를 3주마다 한 번씩 총 12번을 맞아야 했고요. 추가로 방사선 치료도 13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21년에 처음 암 진단을 받았는데 23년도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암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현재 내 암보험이 이런 치료 과정까지 충분히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거에 암보험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암 진단비가 최초 1회 지급이었습니다. 암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 한 번만 보장받는다는 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치료를 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암 진단비를 1억, 2억씩 가입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상담받으신 분들도 대부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가입하시는데요. 만약 3년, 5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게 된다면 결국 고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이나 재발에 대한 보장이 부족했습니다. 한 번 치료했다고 끝이 아니라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과거 암보험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암보험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점점 더 실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암보험 중에 어떤 상품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제안서를 보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별 연간 1회 지급, 진단 후 최대 10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암으로 암 수술을 받거나 특정 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암 주요 치료비와 뭐가 다른 거지? 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품의 차이점은 바로 지급 방식에 있습니다. 보험금이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급 가능한데요. 암 수술 치료 또는 특정 암 치료를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 수술로 한 번,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한 번, 최대 2번을 지급한다는 거죠. 실제 예시를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암 치료비 보장 방식입니다. 위암에 진단돼서 1년 안에 위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보장은 가입 금액이 지급되었고요. 다음은 비손해보험의 약관에 있는 지급 예시입니다. 위암에 진단되고 1년 이내에 암 수술과 항암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암 수술에서 한 번, 항암에서 한 번, 총 2번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요. 결과적으로 같은 암 진단을 받고 동일한 치료를 받았는데 과거보다 보장을 2배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치료 받을 때마다 매년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10년 동안 계속 지급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최대 1억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상품은 최대 2억까지 보장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메리트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장이 나눠지면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훨씬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장 방식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가볍게 정리해 보면요. 비사와 타사의 보장 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유사암의 보장 범위도 차이가 있는데요. 비사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모두 보장이 됩니다. 타사는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만 보장이 돼서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매년 보장 횟수는 비사는 1년에 2회, 타사는 1회만 지급을 하고요. 항암 호르몬 보장의 경우도 비사는 포함을 하고 있고요. 비사를 포함해서 현재 3개의 회사만 보장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보장 범위나 보장 횟수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항암 호르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 항암 호르몬도 가볍게 짚고 가겠습니다. 항암 호르몬 요법은 암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항암제는 아니고 항호르몬제 또는 항호르몬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방암에 타목시펜이 있습니다. 복용을 하게 되면 복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데요. 1일 2회 투약하는데 한 알에 315원이라고 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치료를 받으면 매년 보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손해보험사는 항호르몬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타목시펜을 투약해도 매년 가입 금액을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장기적인 암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좋아. 보장이 좋은 건 알겠어. 전이재발도 보장되고 매년 보장되고 항호르몬제까지 보장되면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암진단비 1,000만 원과 암치료비 1,000만 원의 단가를 비교했습니다. 보장의 구조를 생각하면 암진단비보다 비싼 건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얼마나 비싼지를 봐야 하는데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암 진단비 대비 50% 이상은 비쌉니다. 암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치료비는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절대로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비사의 경우 타사 대비 조금 높은 보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사는 1년에 한 번만 지급을 하고 비사는 1년에 2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이 금액도 절대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 편하게 암 치료비만 구성해서 정리표를 보여드릴게요. 비사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최저보험료는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최소로 가입하는 보험료인데요. 다른 회사는 10,000원에서 20,000원임을 감안하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지만 보장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이 단점은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 말씀드리지 못한 장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보장이 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가든 요양병원을 가든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소 치료비 조건이 없습니다. 기존의 암 치료비 비례형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지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는 치료비가 300만 원이 나와도 100만 원이 나와도 가입 금액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방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적 항암 치료 특약의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치료만 보장이 되고요. 로봇 수술 특약은 반드시 로봇 수술을 해야지만 보장이 됩니다. 사람이 수술하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는 치료 방법에 상관없이 보장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 대장전막내암에 관련해서 분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대장전막내암이라고 검색을 하면 분쟁이 많은데요. 이 상품은 대장전막내암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 없이 확실히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플랜이 마음에 들어서 내 나이에 맞는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에 이달의 보험을 검색하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